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Brian's Money Flow의 또 CWCount.com 대표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많은 스트래티지스트, 분석가들이 월가에서 상승장이 크게 열릴 거다. 특별히 저는 며칠 전에 톰 리, 펀스트랏, CNBC에서 많이 나오는 분석가죠. 그리고 이분이 JP 모건의 Chief Market Strategist로 몇 년 동안 일했고,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S&P 시장은 4,800으로 돌파할 거다. 최고가를 갈 거다라고 말했어요. 2023년 뭐 앞으로 한 10월 더 남았는데 10개월 안에 다시 뭐 지금 말하는 S&P가 한 4,100 밑에 있으니까 700포인트를 넘어서 다시 최고가로 갈 거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엄청 쇼크를 받고 이분이 뭐 맞았다가 틀렸다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서 이 지금 상황에서 증권 시장이랑 채권 시장이랑 모든 시장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은 저는 그냥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맙소사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다시 S&P가 4,818을 꺾고 다시 최고가를 가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뭐 이분은 자기의 뭐 클라이언트들이나 뭐 CNBC에서 무슨 논리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이런 분석가들 그리고 또 이런 중요한 피겨, 제네 옐런 재무장관 이분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 2021년 이분은 크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잠깐.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says she's very confident inflation will ease next year.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확신하다. 11월 3일 2021년 여기 있는 비즈니스 아티클 경제 아티클을 제가 가져왔는데 11월 3일 2021 이렇게 중요한 피겨 바이든 밑에서 일하시는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11월 3일 2021년 인플레이션은 완화가 될 거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죠? 제넷 옐런 커먼이 11월 2021일 이렇게 됐어요. 2021년 완전히 반대로 갔죠.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이때는 뭐 대충 한 뭐 5%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알죠. 9%까지 하고 지금 뭐 6%, 6.5%, 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러는데 신뢰를 어떻게 두죠? 그리고 조런 파워는 그 똑같은 시간에 항상 내가 또 얘기하지만 Inflation is transitory. 잠깐이다. transitory 단어를 찾아봐요. 잠깐. 이따가 3%, 4% 올라가는 건 다시 우리의 그냥 neutral rate 2.5%로 다시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을 믿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넷 옐런은 바이든 대통령 밑에서 일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거 당해야 되니까 나쁜 말은 못하겠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misleading 해가지고 투자자들은 이런 말을 듣고 투자자들은 톰 리, JP 모건의 옛날에 Chief Strategist 한 CNBC에서 한 2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시장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책임지지 못할 코멘트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또 상승장에다가 배팅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제넷 옐런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논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로 좀 신뢰되는 realinvestmentadvice.com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서는 많은 분석가들이 와서 자기네들 블로그를 뭐 여기다가 타이핑해서 좀 공개를 하고 근데 되게 신뢰되는 저번 주도 내가 공개했지만 되게 신뢰되는 사이트인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요. 팩트만 얘기하고 자기네들의 옆에는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것을 조금 담아왔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증거를 또 대고 하는데 그 증거를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맨 처음 센텐스가 여기 있어요. 딱 내 마우스를 따라오십시오. You don't have a recession when you have the lowest unemployment rate in 50 years. 53 years. 이것을 내가 한국말로 다 담아왔어요. 5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할 때 불황은 없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3년 만에.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이 지금 블로그를 쓴 분이 Yellen 여기 있어요. 여기는 마우스를 따라오세요. Yellen does not appreciate the time it takes for tighter monetary policy conditions and reduce liquidity to cause economic deteriora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옐런 의장은 긴축된 통화 정책, 여건과 감소된 유동성이 경제 악화를 유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아, 진짜 한국말을 내가 이렇게 멋있게 딱 읽었네요. 무슨 얘기냐면 제넷 옐런은 이 monetary policy가 바꿀 때, 금리가 바뀌어질 때 시간이 걸려서 이게 경제 우리 소비자들한테 들어오는 시간을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 시간이 인플레이션이 4%, 5% 이거 올라갈 때 이거 영향을 받은 것은 1년, 2년, 3년 어쨌든 한 1년, 2년 걸려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했잖아요. 이제 지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테크놀로지 섹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해고당하고 있어요. 그 레이오프가 지금 시작이죠. 그 레이오프가 지금 실업률이 엄청 좀 늘고 있는데 근데 제넷 옐런은 unemployment,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리세션은 그럴 때는 리세션이 없다. 근데 내가 그 증거도 보여드릴게요. 이 블로그 쓴 분이 증거를 밑에다가 써줬어요. 그리고 여기 저 마우스를 따라오세요. 여기 딱 마지막에 있는 센텐스. It seems naive to assume a recession is not probable because a lagging economic indicator like employment is robust.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용과 같은 낙후된 경제 지표가 견고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은 순진해 보인다. Unemployment rate, 그 실업률, 그 rate는 lagging indicator예요. leading이 아니라 그냥 전망을 바라보는 indicator 아니라 past indicator. lagging indicator는 economic 그 forecast를 잘 못하죠. 왜냐면 한국말로 낙후됐으니까. 이름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는 실업률 rate는 lagging indicator예요. lagging indicator.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we're seeing 딱 여기 딱 중간에 we're seeing the effects of our policy actions on demand in the most interest rate sensitive sectors of the economy, particularly housing. It will take time, however, for the full effects of monetary restraint to be realized, especially on inflation. 이게 누가 썼는 줄 알아요? 우리 연준, 제롬 파워 아저씨가 2월 1일 날 이렇게 썼어요. 제롬 파워 아저씨도 이렇게 금리 올리는 영향이 시간 좀 걸릴 거라고 소비자한테 오는 거, 그렇죠? 우리 시민들한테 인플레이션 이펙트 영향이 크게 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대개 금리에 예민한 섹터, 하우징, 집들, 부동산 이 바로 영향을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이렇게 딱딱딱딱딱 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다 받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책 조치가 경제의 가장 이자에 민감한 부문, 특히 주택 부문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 그러나 통화 규제의 완전한 효과, 특히 인플레이션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제롬 파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를 여기서 이분이 증거를 가져왔어요. 뭐 하우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제넷 옐런이 뭐라고 된 거를 내가 다시 얘기해 드리겠어요. 이렇게 1969년도를 보십시오. 왜냐면 1969년도가 딱 35년 전이에요. 미국
제넷 옐런이 53년에도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 이렇게 낮았는데 어떻게 리세션이 있을까? 이거 보십시오. 여기 1969년 이렇게 이 그레이 에리아는 리세션이에요. 그 1969년까지 unemployment rate은 실업률은 내려왔어요. 근데 이자가 올라가면서 실업률은 리세션이 오면서 실업률은 어떻게 됐죠? 엄청 올라갔어요. lagging indicator. 지금 실업률은 lagging, 제넷 옐런이 보는 것은 lagging indicator예요. 2022년 실업률, 지금 뭐 first quarter 실업률, lagging indicator. 그렇죠? 조금 있으면 또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그 데이터 전에 시장은 벌써 price action은 다 가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여기서 보여줬어요. 옛날에 리세션 전에도 실업률이 되게 낮았다. 근데 리세션이 온 다음에 실업률이 엄청 올랐다. 많은 분들은 대표님 그냥 비트코인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시장 대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니까 너무 지루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얘기 안 합니까?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메인스트림 방송을 보면서 CNBC의 같은 짐 크레머 같은 톰 리를 보면서 투자를 하실 건데 여기서 막 롱 베팅하면서 좋아하는 테슬라, 페이스북, 메타 그런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롱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상승장을 가고 4,818을 뚫고 최고가를 갈 건데 그리고 우리 연준 제롬 파워가 또 도와줄 건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금리 올리는 연준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라가는데 꺾어진다? No. 30년 국고채 시장 수익률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금리는 훨씬 더 올라간다고. 그리고 밑에 이것도 너무 심플해요. 실업률이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왼쪽 것만 보세요. 1년 후가 리세션이고 1년 전이 리세션 전. 실업률은 대충 다 똑같아요. 근데 리세션만 들어가면 실업률은 그냥 왕창 올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제넷 옐런 이것도 봐봐요. Employment change during recessions. 여기서 다 이렇게 고용하다가 뭐 올라가다가 다시 다 해고당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코멘트. 여기서 이제 제넷 옐런's false comfort.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거 보세요. As we began, Janet Yellen told us not to worry about a recession because the unemployment rate is at 53-year low. 53 years ago, in December 1969. 다시 한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로우했죠? 근데 리세션 다음에 어떻게 됐죠? 완전히 100%, 150%, 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넷 옐런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제넷 옐런 쓴 거 아니라 이제 이게 이분이 쓴 블로그의 코멘트죠. 제넷 옐런의 거짓 위로.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제넷 옐런은 실업률이 53년 만에 최저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53년 전인 1969년 12월 실업률은 3.5%, 1960년부터 시작된 9년간의 경기 확장기로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1970년 5월까지 4.8%였고 1년 만에 6.1%를 상승했다. 그래서 제넷 옐런은 lagging indicator를 보면서 지금 실업률이 낮은데 어떻게 리세션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11월 3일 리세션 2021년에 리세션은 2022년에 되게 내려올 거다. 어떻게 됐죠?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신뢰가 안 되는 연준 저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코멘트. 뭐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이 주식 시장은 됐고 제발 암호화폐 시장. 뭐 암호화폐 시장도 사실은 아직도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경제에서. 아직도 뭐 세이프 헤이븐 안전자산도 아니고 그냥 아직도 이렇게 주식시장에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 시장 대해서 금리 대해서 아직도 예민하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만 그냥 해주세요. 제넷 옐런 뭐 제롬 파워 맨날
대표님은 안 좋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을 내가 많은 분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지 시청자들이 잘 어떻게 자기의 투자 자산을 잘 어떻게 accordingly 저의 이걸 듣고 잘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summary가 있어요. 여기서 Janet Yellen and most investors are failing to factor in powerful lag effect of monetary policy. 뭐라 그러냐면 금리 올리는 lagging, 올려도 바로 경제에 영향이 안 되는 거, 좀 lagging, 좀 있다가 오는 거죠, 그게. Even more concerning, they seem to be making a critical mistake as the Fed is raising rates and doing QT at a pace most of us have not seen in our careers. 이걸 한국말로 잠깐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넷 옐런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통화 정책의 강력한 지연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 대부분이 경력해서 보지 못한 속도로 QT, 양적 완화를, 돈 프린팅의 반대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틀렸고 그러한 행동들이 연착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불행하게도 역사는 긴축 통화가 경제를 침체로 이끌지 여부는 언제가 될지 여부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충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틀리고 싶다. 왜냐면 우리도 경제가 잘 되는 걸 바란다. 근데 history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 history는 인플레이션 한번 시작되면 잘 금방 안 끝나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도 unemployment rate은 바로 반응이 안 온다. 조금 있다가 온다라고 clearly,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나? 뭐 당연히 저 입에서 나온 시장은 알잖아요. 왜냐면 저는 분석을 어떻게 하나? 이런 분의 애드바이스를 듣고 짐 크레이머, 톰 리, 펀스트랏 그런 분을 듣고 내가 결과를 낼까요? 아니면 진짜 신뢰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심리의 그 차트를 보면서 그 프라이스 액션을 보면서 왜냐면 그거는 진짜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차트는 S&P 500, 나스닥 100 차트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디비주얼 투자자들, 기관들 다 모여서 사고 팔고 근데 거기 안에서 패턴이 일어나서 우리는 그 패턴을 읽고 다음 패턴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엘리엇 파동이에요.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어서 우리는 패턴을 분석해서 전망을 내릴 수 있어요. 지금 국고채 시장. 시간 문제예요. 금리 올라가는 거는 여기서. 지금 30년 국고채 수익률이 3.8%인데 지금 아까 보니까 3.8%에서 아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4.41%까지 갔어요. 30년 국고채 수익률.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좀 더 옆으로 가나 여기서 확 올라가는 시간 문제예요. 왜냐면 옆으로 가면 트라이앵글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근데 in result 끝에서는 한 번 더 크게 쳐야 돼요. 이 크게 치는 것은 분명히 사이즈, 웨이브 1이랑 사이즈가 클 거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5% 한 다음에 터미널 레이스다, 끝났다, 이제 뉴트럴 레이스를 간다. 2%, 2.5% 웰컴, 소프트 랜딩, 패드 피벗. 그런 걸 믿지 마세요. 차트를 지금 보여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지금 차트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빨간색 오차 파도가 없어요. 비트코인처럼 빨간색 오차 파도가 없어요. 그리고 3, 4년 동안 내가 서울경제에서 방송하면서 저는 장기 카운트, 조금 여기서 단기 다 내가 못 맞히겠죠. 제가 신이 아니니까. 장기 카운트는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예측대로. 그래서 시장은 금리는 올라가고 다시.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맨날 S&P 보여드렸죠? 대표님, 나스닥 100. 저는 IT 주식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IT,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똑같아요, 시장은. 여기서 못 맞췄어요, 저도 단기. 왜냐면 조종 맞추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큰 사진 맞추는 것은 조종 맞추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내가 얘기했지만 똑같이 여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간다?
1, 2, 3, 4, 5가 잠깐의 지금 상승장이고 우리는 지금 이 상승장을 조정시킨다? 그러면 뭐 이게 3차 그러면 이게 4차겠죠? 4차가 벌써 훨씬 더 너무 길어요. 근데 만약 4차라면 4차라도 여기서 A, B, C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게 A 그리고 이게 B 이게 C is 그냥 너무너무 조그마잖아요. C가. 만약 다시 올라간다면 근데 이것은 내가 항상 얘기했죠. 조정은 파동이 3개다. 그렇죠? A, B, C. 지금 딱 3파동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스닥 100 꺾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S&P는 그래도 나스닥은 뭐 IT가 우리 팽 주식들이 다 우리를 세이브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아닙니다. 나스닥 100도 똑같은 사진입니다. 제넷 얄런의 입에 속지 마시고 CNBC 보면서 롱배팅 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패턴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걸 믿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엘리엇 파동 분석 안에서 톰 리, 짐 크레이머 같은 것은 뭐 어떤 프로젝션을 해서 earnings per share 보고 S&P earnings PE ratio도 보고 multiple expansion, price earnings multiple extension도 보고 이것저것 하겠죠. 대충 speculation이죠. 근데 패턴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 패턴이 끝나려면 S&P처럼 적어도 저번에 있는 만약 이게 조정이라면 적어도 1440을 뚫어야 됩니다. 만약 이게 거꾸로 간다면 상승장이라도 한 번 더 조정이 남았어요. 만약 그렇다면 근데 이것은 start of a major bear market in my opinion. 시장 대해서는 아직도 저의 opinion은 똑같고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몇 개월 동안 I sound like a broken record.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근데 그 똑같은 얘기 안에 저는 논리를 더 대면서 더 증거를 대면서 왜 이 시장이 많은 메인스트림 분석가들한테 분석가랑 비교를 할 때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는지 내가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금화에 대해서 상품 마켓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많은 분들이 대표님 주식시장도 암호화폐 시장도 고맙지만 요새 상품 대해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내가 내추럴 가스랑 WTI 오일 대표님의 콜 대해서 잘 가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저도 이 시장에서 크게 지금 베팅하고 있는데 좀 방향성 좀 알려주세요 가지고 내추럴 가스 우리 천연가스 대해서 유크레인 워 러시아 그런 헬라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엇 파동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엘리엇 파동 패턴은 내추럴 가스는 심하게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지만 right 럭이 보여준다고 내가 한 9월 달쯤도 얘기했고 항상 얘기했지만 9월 7일 2022년 내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어떤 하나의 article expect higher than average natural gas prices this winter. EIA는 신뢰되는 미국 연방 통계 시스템 에너지 정보국 EIA가 말하면 와우 9월 7일에 내가 천연가스 살까 말까 했는데 EIA에서는 사라고 사라고는 아니지만 올라갈 거라고. 천연가스 시장이. 9월 7일 2022년. 그리고 10월 24, 2022년. FERC도 연방에너지 규제 위원회는 전기와 천연가스의 전송과 도매 판매를 규제하는 미국의 연방기관입니다. 얘네들도 FERC도 Higher Winter Natural Gas Prices Forecast. 그러니까 10월 달이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얼마나 추웠겠어요. Despite bearish supply. supply가 되게 아직도 많은데 supply demand factors says FERC 여기 한국말로 다 써 있죠.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기서. 오케이? So 저는 9월 12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얘기를 했지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차트가 speaks louder than 저 입보다 훨씬 차트가 더 말을 해주잖아요. 이 뉴스들 오기 전에 11월 5일 거꾸로 갔네요.
9월 7일 2022년, 10월 24일 2022 다 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2개월 전에, 한두 달 전에 내추럴 가스는 폭락을 해야지만 패턴이 맞다고 저는 얘기를 해줬어요. 8불 34전대. 이때 9월 12일 방송에 나갔어요. 지금 내추럴 가스. 내추럴 가스는 폭락하고 더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가격은 한 2불 30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 말을 듣고 이것을 쇼팅 했으면 대박의 리턴. 8불에서 2불까지. 아직도 패턴을 안 믿겠습니까? 내가 단기는 다 못 맞춰요. 근데 큰 사진, 항상 얘기했지만 엘리엇 파동 분석가로 큰 사진을 못 보면 신뢰가 안 되는 분석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9월 12일 날 방송에서 내추럴 가스 값은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올라와야지만 이 패턴이 맞습니다 하고 시청자들한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얘기한 것을 내가 한번 데이트를 찍어 봤어요. 9월 7일 2022년 한 내추럴 가스가 한 9불이었을 때 얘기했고 이분들은 올라간다, 이 기관. 그리고 그 두 번째 기관 좀 내려와서 이제 올라간다고 그랬네요. 이 기관은 한 6불 얼마쯤? 올라가고 잠깐은 맞았네요. 10월 24일 날. 근데 결론은 이 기관들 두 기관들 말을 듣고 투자를 롱을 베팅했다면 꼴딱 망했습니다. 왜냐면 반대로 내추럴 가스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얘기를 해드리는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뭐라 그래도 카운트, 엘리엇 파동 카운트를 보십시오. 왜냐면 내가 항상 자신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관이나 분석가들이 반대할 때 11월 달, 12월 달 암호화폐 시장에 FTX 사건이 터질 때 저는 여기 와서 그래도 나는 아직도 4자 파도가 거의 끝났다고 보인다. 끝난 다음에 나는 상승장을 본다고 몇 번 내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15,000, 17,000불 그 사이에서 랜딩 포인트가 될 거다. 4차 파도에. 많은 그때 11월 달, 12월 달에 비트코인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기관들 한 명도 없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다 사기다, 없애야 된다. 뉴스에서 SBS, KBS 내가 그 뉴스 다 봤어요. 그걸 카피해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하나의 증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듣고 투자를 하면 100% 실패입니다. 겁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시간이 벌써 갔네요. 일부. 여기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넷 옐런에 대해서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상품 대해서 얘기하라고 해서 내추럴 가스 얘기하고 1부에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2부에서는 WTI 오일이랑 비트코인 헬딩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바이 시그널가 엄청 많아요. 그런 인디케이터를 많이 담아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2부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